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총석이 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돌세 즈음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총석이 동지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형제적인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72년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용도 밑에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민족의 운명 개척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동지로서 보수로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있고 총석이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둘이에 뭉친 중국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 대결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 영토 완종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당 두 나라는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면서 동지적 단결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 관계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석이 동지가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과 중국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10월 1일 평양. 건재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필요한 세멘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매달 시멘트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도 시멘트 생산 능력을 더 조성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서 기본은 설비들이 원성능 회복과 함께 기술 개선을 더욱 다그치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일꾼들이 현재에 나가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재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는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해결하면서 증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농사 결석을 잘해서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비상한 각오 안고 농작물 비배 관리에 계속 흔힘을 넣고 있습니다.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에서는 논뼈 손알 질량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용량액 시비를 비롯한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를 마지막까지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총진시 령원 남세전문 협동농장에서도 포전별, 필지별, 토양별에 따라 이삭요문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논뼈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 어린이 편집 공장에서는
동심에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편직 제품들을 새로 개발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동심 세계에 맞게 그 여러 가지 동물을 이렇게 형상한 그런 섹터를 생산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가닿게 하자는 게 공장의 결심이었습니다. 10여 종의 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나오는 번견살을 가지고 번견 수프림을 생산했습니다. 염색 공정에서 기본은 중기 생산 보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지난 시기에 우리 중기 보헤라 대담하게 없애고 새로운 능력이 그 보헤라를 설치해서 생산이 한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행에서 제기되는 형타 신권 보장을 따라 세워야지 공장들에서 이런 다양화, 다정화, 다식화,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유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용화미리로 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일체식 사출 형타, 그다음에 말하자면 통사출 형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많은 신발 공장들의 형태들을 보장해 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일제는 극악한 식민지 총독 정치를 실시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파시오 통치 시기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적 만행들을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법옥의지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군사적 건갈과 협잡의 방법으로 그 불법무효한 울사 5조약을 날조해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가로타고 앉은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해서 1910년 10월 1일 정말 잔인무도한 식민지 이 총독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조선 총독으로 올라앉은 자들은 정말 모두가 악명 높은 교형리들이고 또 잔인무도한 이런 그 범죄자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총독의 이 감투를 뒤집어 쓴 데라우찌가 조선 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그 죽어야 한다고 떠버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일제의 그 포악성과 야수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가 실시한 총독 정치의 본질은 조선민족 말살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고취하고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 만행에 얼마나 미천할때였으면 1918년에 조선인 검거수는 1912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3.1인민 봉기 때에만도 놈들은 10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1939년 10월 1일에는 징병령을 조작하고 그에 이어 육군 특별지원병령, 학도병령, 징용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해서 840만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납치, 유괴, 강제 연행해서 전쟁터와 죽음의 거역장으로 끌어갔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속내로 전락시킨 특대형 반일륜 범죄도 바로 총독 정치 기간에 감행된 것이었습니다. 지어놈들은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없애버리려고 미쳐 날뛰다 못해 우리의 귀중한 자원과 문화재보들을 파기약탈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도 소송치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범죄 역사를 위야분식하기 위해서 별의별 억울한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저지른 과거 제약의 역사를 우리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11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이 9월 3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단에는 차명남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중앙재판소 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연단에서는 먼저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 단장은 연설에서 이번 연단이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지역 나라들의 공동의 법률적 인식과 실천 활동을 도모하는 데서 의의 있고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理念 밑에 단결하여 매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률적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 단원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앞으로도 지역 나라들과 주권 존중, 평등, 허해의 원칙에서
경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담보를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돌세 즈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신 축전과 정치 사상 진지의 강화이자 우리 혁명의 승리적 존진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조린민족 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는 불멸의 대강, 이런 표지 아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 예접한 일꾼들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 종합지휘차의 운영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지난 10년간 골출한 사상리론 활동으로 이 땅의 혁명 전통 계승에 빛나는 장을 펼쳐주시고 백두의 혁명 전통으로 끝없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영원한 사랑의 샘줄기, 이런 제목으로 자유로운 오보이의 은정을 전하는 영악산 샘물공장을 찾아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일꾼들이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여러 단위 일꾼들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뼈에 새기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힘차게 외치며 대중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 결정관 처리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식들을 편집하고 군민 대단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한 항일혁명 투사들의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으로 경제건설의 1211고지를 굳건히 지키리, 이런 제목으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촐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기업의 투쟁 정신을 전하는 기사와
각지 농촌들에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에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고상한 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자, 이런 표지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쓴 기사와 각지 고치 생산 사업소들에서 가을 누에 고치 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공화국 창건 73돌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뜻깊게 경축한 소식을 싣고,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처해서 각지에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과,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제11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에 참가한 소식,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돌시 되는 날을 맞으며 쓴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일으켜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돌째 즈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신 축전과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가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이 땅 위에 혼연일체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한 투쟁 방향을 밝힌 강령적 지침, 이런 표지 아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참가자들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드높은 애국의 열정 안고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를 힘있게 다그치자, 이런 표지를 달고 지금 사회주의 협동벌이 가을고지와 나달 털기로 세차게 끌어본지고 있는 소식들을 편집하고,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제11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에 참가한 소식과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각성 분발해서 비상방역조를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전 사회적으로 전쟁 로병들을 비롯한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미풍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피나는 속에 연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돌을 맞으며 쓴 기사와 불구대천의 원수 일제의 죄악을 고발해서 쓴 기사, 그리고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물이 휘어서도 그 시절이 푸르르워 노동당의 운동으로 한문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오라지 우리 마음 긁을 소냐
나의 정다운 어린 동무들 그새 잘들 있었나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빈통에서 텔레비전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잘들 보라요. 짠! 작은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작은 이 꼬마 텔레비전을 할아버지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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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 텔레비전에 어린 동무들의 얼굴을 비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윤마 할아버지 그새 건강하셨습니까? 예, 보다시피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예, 그런데 어린 동무들은 공화국 깃발을 들고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나요? 공화국 깃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 공화국기 펄펄. 어디 불러들 보라. 노래를 잘 부르는만 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8살 나던 어린 시절에 공화국 깃발이라는 동요를 몸소 지으셨는데 그 동요들을 모두들 알고 있죠? 할아버지 내가 그 동료를 읊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예, 어서들 해봐라요. 우리나라 깃발 공화국 깃발 푸른 하늘 높이 훌훌 날려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지붕 위에 공화국이 휘날리며 살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참 좋은 깃발 원수 놈들한테는 눈에 눈 가시. 우리 모두 지키자 공화국 깃발. 우리나라 만세 공화국 만만세. 이 동요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참 좋은 깃발, 원수놈들한테는 눈에 든 가시. 우리 모두 지키자 공화국 깃발. 어린 동무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공화국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군제 아저씨들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는 온 나라의 어린 동무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국 깃발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게 말이야. 할아버지, 어떤 놈들이 우리 공화국 깃발을 들이켰으니까? 우리 공화국 깃발을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하는 원수놈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깃발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가칠봉 위에 휘날렸던 공화국 깃발입니다. 어린 동무들, 이 깃발을 뚫고 나간 총탄과 파편 자리를 보라요. 한 평방이 되나마나한 기폭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구멍이 성성이 뚫린 깃발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깃발을 보니까 가칠봉 전투가 얼마나 가르는 거를 정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난 청탄이 깃발
속에서 어떻게 광학깃발을 거지 위에 휘날릴 수 있었는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청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거지 위에 깃발을 꽂았는가 하는 걸 말입니다. 이 전설 같은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가칠봉은 1211거지 뒤편 동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거지인데 적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가칠봉에 개미 한 마리 올씬 못하게 수십 개나 되는 화점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포진지를 배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청포탄을 포보댔습니다. 그때 이 가칠봉을 점령하지 않고선 1211거지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칠봉 맞은편 거지를 차지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에 가칠봉을 짧은 시간 내에 단숨에 점령할 때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당 세포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서는 용해공이었던 당원인 박치용 아저씨가 세포연장 동무, 거지에 꽂을 공화국 깃발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 단숨에 올라가 휘날리겠습니다. 세포연장 아저씨는 가슴팍이 쭉 뽀그러진 장수 같은 박치용 아저씨에게 깃발대를 안겨줬습니다. 그는 나라 없던 지난날 13살 때부터 제철소에 들어가 밀차로 광석을 나르는 일을 했는데 일본 감독놈은 광석을 빨리 나르지 못한다고 마구 때리곤 했습니다. 어린 소년 노동자로 갖은 고생을 다하던 그가 김일성 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족치고 나라를 찾아주시자 학교에 가 마음껏 배우고 어엿한 영해공이 됐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보람찬 삶을 안겨준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남먼저 군복을 입고 전선을 나왔던 겁니다. 드디어 습격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지영 아저씨는 맨 앞장에서 공화국 깃발을 들고 성난 사자처럼 거지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놈들은 맨 손 뒤에서 깃발을 날리며 달려 올라오는 아저씨를 향해 몰사극을 퍼부었습니다. 아저씨는 족탄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달려 올라가다가 그만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달리던 김용학 아저씨가 깃발을 넘겨받아가지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깃발을 지켜보던 놈들은 그 아저씨에게 또 무섭게 쏘아댔습니다. 용학 아저씨는 불과 몇 발자국 전진하지 못하고 또 쓰러졌습니다. 다음에는 벌써 적탄에 맞아 수십 개의 구멍이 뚫린 깃발을 김동균 아저씨가 받아 안고 이놈들 이 깃발을 어쩌지 못한다 하면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12삼철 입벌에 고향을 둔 농민 출신 병사였습니다. 그는 늘 동무들에게 나라 없던 지난날 12살 때부터 지주놈의 모슴살이를 하면서 당한 피눈물 나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모슴살이를 하며 천대받던 김동균 아저씨가 해방을 맞아 땅을 분여받고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며 행복하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먼저 인민군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동균 아저씨가 쓰러진 전우들의 뒤를 이어 공화국기를 들고 원수놈들을 향해 달려 올려가자 놈들은 그 아저씨를 향해 또 총탄을 퍼붓다 못해서 포까지 쏘아댔습니다. 단숨에 두 발자국씩 건너뛰며 달려 올라가던 동균 아저씨가 6군데나 총탄과 파편에 맞아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동무들, 이 깃발을 거지 위에 꼭 휘날려 주오. 동균 동무, 내가 이 깃발을 휘날리겠어.
장근 아저씨의 뒤를 따르던 병사가 깃발을 받아들고 또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도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돌격에 올라가던 다른 병사가 그 깃발을 들고 또 달려 올라갔습니다. 칠봉을 빠른 시간 내에 단숨에 점령할 때에 대한 명령을 받은 아저씨들은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가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깃발을 틀어쥐고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깃발만 쥐면 놈들의 총알이 자기한테 쏠려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 깃발을 잡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고지후에 휘날리기 위해 서슴없이 깃발을 쥐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잠깐 사이에 벌써 11명의 병사들이 깃발을 들고 거지로 올라가다가 희생됐습니다. 12번째로 중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꼬마 병사가 깃발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모두 원수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원수를 갚을 마음을 안고 나이를 3살씩이나 불구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3월거지 전투에서 화구를 막은 백운성 소년처럼 소년다는 나이의 꼬마 병사였습니다. 중대에서 사랑받던 꼬마 병사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불빛 속을 뚫고 공학길을 휘날리며 거지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적 화점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꼬마야! 빨리 엎드려!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자 꼬마 병사는 할 수 없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는데 이거 야단입니다. 꼬마 병사는 불 뿜는 화점을 노려보고 있는데 공화국 깃발을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하는 원수놈들은 깃발을 향해 몰사격을 해댔습니다. 공화국 깃발이 적탄에 맞고 구멍이 성성이 뚫어지는 걸 본 한 병사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뿜어져 나오더니 원수놈들아! 공화국 깃발은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나가 가슴으로 화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꼬마 병사는 벌떡 일어나 공학길을 휘날리면서 또 달려나갔습니다. 한 20m쯤 올라갔는데 이거 야단입니다. 이번엔 가시 철조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꼬마 병사는 철조망 때문에 깃발을 명령대로 단숨에 휘날리지 못하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꼬마 병사의 뒤에 따라오던 분대장이 철조망을 노려보다가